매주 화요일 현역 여야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이번 주를 슈퍼위크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내년 3월 9일이 대선인데 여야 모두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뉴스도 좀 많이 나오고 또 유력 주자들의 발표 같은 것들도 꽤 나오고 연합뉴스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조생중계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그 양재동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지금 뭐 대권 도전 선언한다는 거 발표도 좀 하고는 있는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어제부터 예비 후보 등록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 마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바트게 일정이 짜여져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헌 당규대로 이제 180일 전에 네. 후보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실무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좀 늦춰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 등록과 동시에 이제 컷오프 일정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그렇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TV 토론 이런 거를 좀 최대한 좀 확대를 하자 해가지고 애초에 TV 토론 2번 하기로 한 거를 4번은 늘렸고요. 예. 그다음에 권역별 연설 이런 것도 이전에는 다 했었는데 네. 이번에 저희가 전당대회를 하면서 해보니까 기자분들 들어오고 이러니까 뭐 그 당 관계자들 다 해봐야 10명 정도밖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라. 방역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소모적이다 해서 TV 토론을 좀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서 했는데 또 이게 후보자가 9명이거든요. 9명이 이게 한 사람당 5분씩만 이야기해버려도 TV 토론이 끝나버려서 이게 좀 너무 좀 역동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방송국하고 해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좀 역동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여러 단위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9명의 후보 가운데 7월 11일 일요일에 6명으로 좁히고 그렇습니다. 컷오프죠. 그리고 9월 5일 날 이제 본경선을 마무리되는 지금 현재 일정은 그렇고요. 예. 지난번에 저희 이제 두 분과 말씀 나눌 때 그때 전재수 의원께서는 경선 연기하자는 쪽이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현재대로 가기로 결정 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별 잡음은 없었나요? 일단은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고요. 예. 민주정당이라면 충분히 문제 제기하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가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소통을 했습니다. 네. 우리 당의 일부 당원들께서는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당 대표는 당 대표대로 사무총장은 사무총장대로 또 각 후보 진영은 후보 진영대로 해가지고 다양한 채널을 터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내려진 결정은 자기 생각과 틀리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한 공감대가 당내에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또 승복하지 않고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상의 표대결로 들어가거든요. 표대결로 들어가면은 이거 표대결이 또 하나의 세대결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 세력 대 세력이 맞붙어 버리기 때문에 거의 이게 논란이 너무 커질 수가 있어서 그러한 우려들도 이제 각 그 후보 진영에서 좀 고려를 한 그런 결정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정해졌기 때문에 각 후보 진영에서 얼마나 색다른 공약과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혜진 의원님, 국민의힘보다는 2달 먼저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경선 이제 체제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련의 흐름들 쭉 옆에서 뒤에서 이제 우리는 2달 후에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서 좀 관전평 같은 걸 좀 해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그 경선 일자를 결론낸 과정은 지난번 우리 토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이게 봉합이 잘 되느냐. 그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 의원 회의 과정은 굉장히 격렬했던 것 같아요. 사전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정식 회의 또 약간 시간 늦춰가면서까지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경론이 오고 가고 네. 전해숙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그 또 나가버리고 막 그런 그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형식은 만장일치 결론으로 낸 거 보면은 하여튼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쪽으로 뜻이 모인 것 같고. 예. 이제 룰 미팅이 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약간 뭐 충돌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경선 일자 연기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좀 덜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여당 입장이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여당 입장이라면 고민되는 것이 그 9월 경선 때까지 이 흥행을 어떻게 이뤄내느냐. 뭐 그러려면은 이게 승부가 박빙으로 가든가 아니면 네. 반전이 일어나든가 그렇게 그걸 변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다음에는 이제 후보 뽑고 난 뒤에는 이제 그다음 야당의 시간으로 들어가거든요. 9월부터 11월까지는 그렇죠. 제2경선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민심을 어떻게 민주당 쪽으로 또 붙잡아 두느냐. 저쪽으로 야당 쪽으로 흥행 쪽으로 바람 쪽으로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고 민주당 쪽으로 계속 이렇게 국민의 시선이 머물러 있게 만들려는 것이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어떤 장치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흥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 카드? 예,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고, 저희들이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고민거리가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경선의 역동성이거든요. 뭔가 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게 뭔가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저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래버리면 이 관심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행히 이제 경선 기획단이 상당히 좀 강훈식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젊은 의원들로 좀 채워졌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들을 이제 접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로부터 자극받은 측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이제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형식적으로 흥행에 좀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이제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도 다음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다음 정부의 과제가 무엇인지 국민들께 비전을 제시를 해서 내용적으로 좀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대선 경선 레이스를 이제 출발을 했어요. 시작을 했고 국민의힘은 이제 2달 늦게 이제 시작을 할 지금 타이밍인데 오늘 이제 범야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대권 선언 하는 그 기자회견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 자리에 뭐 20여 명이 간다더라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은 만났다는 것들이 보도가 됐었죠 이미. 윤희숙 의원도 만난 걸로 돼 있고 또 다른 의원들도 만났다고 좀 본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또 이렇게 평소에 소통하고 있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또 조언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런 분들과 이제 또 별개로 일종의 이 공감대가 우리 아직 입당해서 당원은 아니지만은 범야권의 정권 교체를 실현할 유력한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된다. 시행착오가 없도록 실수가 없도록 도와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는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래저래 그 좀 윤석열 총장 주변으로 좀 도움으로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 참석하실 분들은 나중에 카메라 돌아가는 거 보면 나오겠죠. 그러겠네요. 여당 쪽에서는 상당히 좀 저 모습을 보고 있는 느낌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현 정부에서 이제 선택한 검찰총장이
그만둔 지 한 석 달 만에 바로 지금 대권 도전 선언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흥미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어떻든 대선 후보 지지율 1등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1등 후보의 공식 등판 이것은 많은 분들로 하여금 호기심과 또 궁금증과 또 일부 국민들께서는 기대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뭐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1등을 달리고 있는데 1등을 달릴 만큼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는 측근 또는 최측근 또는 지인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 본인 입으로 본인의 모습으로 본인의 목소리와 본인의 눈빛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기대요? 예, 그럼요. 저만큼 이제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1시부터 진행이 지금도 되고 있을 텐데 오늘 저거 보면은 전반적인 이제 언론의 평가라든지 또 국민들께서 관심 있어 하는 사안에 대해서 기자분들의 입을 통해서 또 질문이 이어질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내용으로 답할 것인지 또 자세와 태도는 어떻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이제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중에서 그만두고서 바로 그것도 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본다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라는 게 신의와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되는 것인데 이게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도 신의가 무너져 버리면 친구 못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기왕에 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신다 그러면 정말로 국민을 위한 비전이 잘 준비가 됐는지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됐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는 오늘 그 선언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 헌법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좀 담은 모양인 것 같은데 계속 좀 보겠습니다. 조희진 의원님. 윤 전 총장 지금 여러 가지 나온 뉴스들 가운데 그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 대변인이 교체되는 상황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선언을 하고는 있는데 언제 국민의힘이 입당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판단은 뭐 또 하겠지만 언제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7, 8월 중에는 이제 들어오셔야 되고 들어오실 걸로 봅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고려 사항이 있을 텐데 일단은 그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지지가 크게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 추이를 좀 봐야 되겠죠. 그거는 국민의힘에 대한 또 일반 여론, 민심의 평가도 같이 또 봐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민심이나 여론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실망을 계속 주고 그렇게 되면은 들어오는 게 부담스럽고 들어올 때 본인에 대한 지지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변화, 혁신의 모습 또 국민의 주목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면은 들어오더라도 현 지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갈 부담은 좀 적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윤 총장이 후보가 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국민 지지 말고는 그다음 현역 의원들의 지지가 중요하거든요.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의원들의 지지를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 밖에 있으면서 지금처럼 좀 전에
앵커님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밖에 있지만 벌써 한 20여 명 말씀하셨던 것처럼 밖에서 이렇게 의원들을 규합해서 그 응원을 얻고 당에 진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찍 들어가 가지고 한 분 한 분 맨투맨으로 그 지지자로 우군으로 이렇게 확보할 것인지 어느 게 더 나을는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 그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최종 그 입당 시점이 결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당을 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주 거세게 지금 말씀을 저격성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우리 홍 대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아주 거칠은 터프한 인파이터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 경우는 두 분이 이제 아주 날선 경쟁자이지 않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후보가 되고 한 분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건데 다만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가 당부했듯이 우려했듯이 그런 비판이나 공격이 정권교체 우군이라는 이 큰 틀의 이 검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거는 뭐 홍 전 대표님도 생각을 하시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목요일 7월 1일 날 이제 출마 선언 예고했어요. 비대면으로 한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광재 의원은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시점을 두고 아니 경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갑자기 단일화가 나올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경선에 크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게 관심이 별로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역동의 바람을 좀 불어넣고 그다음에 가치와 노선을 같이 하는 분들이 좀 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좀 돌파하는 그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오랫동안 깊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쭉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세균, 이광재 두 분이 이제 단일화 합의를 했고 다만 이 두 분이 제일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반대해 가지고 뭉치고 연대하고 흩어지고 합종 연행하고 이런 것들을 제일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모습은 이제 구태로 규정을 하고 반 이재명 연대 어떤 사람을 뭐 가운데 세워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에워싼다든지 이런 그런 것은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입장이고 다만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후보 사이에는 폭넓은 접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광재 의원은 벤처 창업 국가 혁신 성장 기술 혁명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경제 통이거든요. 그런 접점을 통해서 아마 단일화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와투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고 두 분과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정숙님은 윤석열 대권도전 선언 이후 야권이 대통합해서 반드시 정권교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응원 문자 보내셨고 0392님은 말은 똑바로 해야 하는 게 국민이 관심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언론 특히 보수 언론이 윤 전 총장에 관심이 있어 하는 거죠. 라는 의견도 주셨고 8825님 윤석열이 아닌 윤석열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고 하던데요. 라고 또 말씀 주셨는데 이 이름은 고유명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법칙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의 입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KBS 보도국에서 직접 저 캠프로 확인을 했어요. 윤석열로 발음하는 게 좋겠는지 아니면 윤석열로 발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근데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윤석열로 발음해 주기를 원한다고 해서 이름은 본인이 원하는 부분으로 하는 게 그것까지 다 맞고 그래서 저희는 윤석열로 지금 발음을 하고 있다는 것. 처음부터 윤석열이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떤 그 어문 규정상의 법칙으로 본다 그러면 윤석열로 발음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이게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알려드리겠고요. 바로 그럼 재난지원금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지급으로 민주당에서는 주로 많이 얘기가 나왔었다가 오늘 오전에 당정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입니다. 예. 예, 이 추경이 전체 이제 올해 이제 2021년도 두 번째 추경이고요. 네. 전체 재원이 한 35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추경안으로 33조 정도를 편성을 했고요.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상생지원금이 소득 5분위, 즉 2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 80%에게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의 고소득층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돌려드립니다. 덧붙여 가지고 좀 이 상황에서 이제 좀 취약하신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비롯해서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더 추가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규모를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이전에는 최고 상한선이 500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900만 원까지 또 높여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 80%라고 하는데 추가적인 보완 대책까지 다 포함을 하면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자면 전 국민 지급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그 민주당이 그동안에 해오는 걸 보면은 이 전 국민이라는 그 포괄적 지원 또는 보편적 지원, 보편복지, 포괄복지 이게 도구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볼 땐 별 실익도 없는데 그리고 평소에 이 민주당의 노선이나 이 가치관 사고방식하고도 안 맞아요. 평소에 하는 거 보면은 이 부유층에 대한 적대감이 엄청나거든요. 저렇게 정책을 왜 저렇게 적대감으로 하나 계급적 의식으로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이 잘 사는 상위계층 부유층들에 대한 왜곡된 정책을 막 쏟아내면서 이럴 때는 꼭 100%라는 거 전국민 보편지원 포괄지원 이걸 갖다 어떻게든 갖다 지키려고 온갖 편법을 다 만들어내요. 지금도 보니까 정부에서는 70%라고 했는데 결국 당정이 합의해서 80% 하면서 그 나머지 20%를 채워넣기 위해서 또 캐시백이라는 걸 또 동원을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캐시백이라는 거는 별 현실성도 없고 또 그게 역진성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만 덕보는 그런 그 제도인데도 어쨌든 그런 것까지 마련해가지고 100%를 채우려고 하는 집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정책을 왜곡시키고 소중한 혈세로 만들어진 이 자원을 제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걸 갖다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비경제적으로 낭비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은 부유층들에 대한 적대감을 손톱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부유층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또 이분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전통적 의미에서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이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고요. 이 재난지원금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자 소위 말해서 20% 상위 20% 이분들은 코로나 청정 지역에서 사신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밤 10시면은 집에 들어가야 되고 어디 집 밖에 나갈 때 마스크 껴야 되고 사람 마음대로 못 만나고 이 코로나를 피해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 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든 손해를 많이 본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적게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코로나를 비켜간 국민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일자리 잃은 근로자들은 정말 피를 철철 흘리는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지난 4.7 재보선 앞두고 국민들 위로하겠다라고 그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지금 그를 위로해 주면 좋죠. 위로가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면 더 좋죠. 그보다 더 절실한 거는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는 건데 그걸 거기에다 집중해야 되는데 전 국민을 위로해 주겠다고 위로하기 위해서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재소연님 말씀 맞다나 돈 많고 부자들도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은 건 맞지만은 그걸 위로해 준다고 해서 돈
30만 원 주어서 돈으로 위로해야 됩니까? 돈으로는 위로가 아니라 정말 고통을 치유해 줄 사람들이 주는 게 맞고 여유 있고 부유하고 진짜 뭐 그 1, 200만 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2, 30만 원 줘가지고 위로해 준다고 그 돈 돈이 아니라 다른 걸로 위로해 줘야 되고 그런 사람 잘 사는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그 사람들을 이제 전재수 의원님은 적대시 안 하는 게 아는데 민주당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노선을 보면은 적대감이 엄청 강합니다. 그런 걸 안 해주는 게 오히려 위로하는 거지. 예.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이 코로나 때문에 위로한다면서 2, 30만 원 돈도 그분들한테 정말 조족지혈인 네. 2, 30만 원 주는 걸로 위로한다는 발상이 저는 틀렸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로 한국 현대 정당사 또는 선거 시즌에 보면 재벌들 협박해가지고 정치자금 뜯어오고 차떼기하고 해온 정당들은 우리 조혜진 의원님은 전혀 예외지만 국민의힘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뭐 해온 적이 없습니다. 재벌 또 뭐 부자들을 적대시한다거나 그렇지 않고요. 분열과 갈등이 없는 나라, 국민 통합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말로 위로가 다 되면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예.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분과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만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있어 이분들 가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리지 않으면 계속 말씀하실 것 같아서 오늘 그럼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는 거죠? 본회의 열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예. 저기 그 안건 처리, 법안 처리하는 본회의고 네. 그 끝나면 말미에 이제 몇 분 개별적으로 여야에서 5분 발언하면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자기 개인 이제 소신 발언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